딱 하나만 투자하라고 하면은 S&P 500에 투자하시는 게 사실은 좀 맞는 방법이고요. 시뮬레이션을 한 12%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10년이면 한 2억 7천 정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이 되고 20년이면은 약 10억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이런 하락장이 더 떨어질까봐 아니면 지금이 고점일까봐 무서워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좀 손실을 보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장은 개인적인 투자 뷰로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을 타이밍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포맷 뽑고 작가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ETF를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막 테슬라 같은 거 막 올라가잖아요. 뭐 엔비디아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ETF는 좀 되게 느릿느릿해 보이고, 뭐 1년에 뭐 10% 뭐 7% 하지만 뭐 하루만 해도 10%씩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보니 답답해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개별 주식 말고 ETF 투자를 추천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역사는 이제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별주 통해서 이제 성공 주식 투자로 이제 크게 뭐 부를 만드신 분들, 그리고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크게 이제 자산을 불리신 네. 분들 이제 뭐 책도 있고 인터뷰도 많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그분들이 투자했던 엔비디아와는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를 사면은 결코 저희는 이제 그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절대 좀 투자 참고하실 때 이렇게 개별주 추천하시는 분들은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좀 스킵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P 500의 탑 10을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과거 역사를 보면은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가 글로벌 지금 시총 3위, 뭐 한때는 1위도 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언제 이제 뭐 10위 밖으로 물러나고 언제 애플이 없어질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이제 없는 게 개별주를 통한 이제 투자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애플이 뭐 고점 그리고 저점을 찾는 이런 타이밍, 그리고 어떤 기술이 뭐 애플의 뭐 스마트폰을 대체할지, 이런 부분을 뭐 직장인 투자자가 좀 다 세세하게 디테일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개별주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수 투자만 하면은 사실 연평균 13%씩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3%라는 이제 수익률이 너무 좀 하찮게 보여서 이렇게 더 좀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는데, 네. 사실 이 13%가 모이면은 10년만 지속하면은 전 그렇죠. 세계 이제 월가 투자자들 수익률 중에 상위 10%에 들어가는 수익률이 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20년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 중에 수익률 상위 1%가 달성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수 투자만으로도 정말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TV 뉴스 보고 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조금씩만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지수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뭐 이렇게 개별주 공부해 가지면서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수 투자를 하면은 사실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지수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나스닥도 있고 결국에 뭐 S&P도 있고 뭐 다우존스 뭐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뭐 하나를 사면 안 되냐? 뭐 예를 들어 제일 뭐 S&P 500 어찌 보면 미국의 좀 안전한 지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나스닥 대비 뭐 좀 덜 올 수는 있겠지만 그 S&P만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가지만 산다라고 하면은 사실 말씀하신 S&P 500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고,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투자하라고 하면은 S&P 500에 투자하시는 게 사실은 좀 맞는 방법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누가 이제 얼마 벌었다더라, 뭐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뭐 TQQQ로 뭐 몇 프로 수익률이 올랐더라,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요즘 이제 포모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이런 상대적인 좀 박탈감, 이런 것들도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감정적인 저는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꼭 저희가 이제 뭐 법으로 정해진 거 없으니까 하나만 살 필요 없이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하면은 안정성도 지키면서 이제 나스닥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개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 뭐 이제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냥 극단적으로 나는 그냥 딴 거 모르겠고 S&P 500만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매달 그냥 저축 한 50%씩 해가지고 한 250씩 막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노후 대비는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결국에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건지. S&P 500이 과거 최근 10년 동안 이제 매년 13%씩 상승을 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사실 환율이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35%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원화로 S&P 500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13%가 아니라 17%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S&P 500이 뭐 과거 100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평균 상승률은 10%인데 저희가 10%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게 예측을 해도 되지만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12%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10년이면 한 2억 7천 정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이 되고 20년이면은 약 10억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100만 원이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자산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지수만 투자하더라도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지금 12% 계산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17% 정도까지 높여서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좀 더 큰 규모가 될 텐데 어차피 이제 미래 예측은 그냥 하나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1억이 뭐 20년 후에 10억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돈이더라도 꾸준히 적립식만 투자하더라도 목표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과거 데이터로 그냥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과거 데이터도 있고 뭐 누가 봐도 뭐 안전하고 완벽한 투자처럼 이제 들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못할까요? 특히 이제 월가에 있는 뭐 그런 펀드 매니저들보다 월등한 수익률이 나오는데도 그 사람들도 이걸 안 하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수 투자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누구도 하지 않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이제 기관들은 장기 투자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객들이 그냥 주가 하락하면 매도해 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단타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런 버핏도 뭐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은 자산의 90%를 그냥 VO에 투자해 달라라고 S&P에다가 S&P 500에 투자해 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처럼 그 정도로 강력한 게 좀 S&P 500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라는 이 수익률이 너무 하찮게 보이지만은 이게 누적이 되면은 사실은 뭐 1억이 10억까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또 그냥 궁금한 겁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네. 왜 워렌 버핏은 슈드랑 이거 지금 QQQM이랑 이렇게 분산해서 해달라고 안 하고 유언으로 S&P로 찍은 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투자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분산 투자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으로 해서 이제 뭐 90%를 S&P 500 그리고 10%를 뭐 미국 장기채에다 투자를 하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 정도로 그냥 지수 투자만으로도 좀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이 좀 보장된 투자 자산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미국의 이제 과거 이제 100년 동안 뭐 금,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을 이제 토탈 이제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미국 부동산보다 3배 정도 수익률이 높은 게 미국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사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부동산 하나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나의 종목에 그냥 S&P 500에 올인하는 것보다 수익률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QQQ랑 뭐 슈드 이렇게 좀 자산을 배분하는 게 조금 더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ETF 투자하면은 실패가 없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또 실패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ETF 투자하다가 뭐 이렇게 뭐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뭐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이분들의 이제 실패하신 공통점이 주식이 하락하니까 무서워서 매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무조건 항상 오르면 좋겠지만 최근 이제 이 3,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정책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을 때 저도 이제 뭐 손실이 좀 이제 커졌던 구간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꾸준히 추가 매수를 했고 좀 더 평소보다 더 많이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우상향하는 시스템 그리고 미국 주식이라는 자체는 미국 전체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이런 하락장이 더 떨어질까봐 아니면 지금이 고점일까봐 무서워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좀 손실을 보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장은 개인적인 투자 뷰로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을 타이밍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25년도에 미국 주식
시장 전망을 좋게 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AI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로 인해서 이제 주식이 23년부터 쭉 우상향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하나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18년도에도 동일하게 트럼프 일기 정부 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증시는 해결이 됐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 뷰로는 25년에는 뭐 강보합 정도로 네. 지금보다는 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오른 상태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던 구간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제 평생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뭐 대략적으로 한 40년 정도라고 봤을 때 이 40년 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20% 하락장을 경험할 확률이 한 3번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이너스 20%라는 하락은 굉장히 좀 미국 주식 역사상으로도 좀 크게 하락한 구간이고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하락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뭐 20%까지 하락했던 구간은 제 개인적인 뷰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절호의 찬스라고 좀 세일 구간이라고 좀 믿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이제 구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 거의 한 마이너스 5% 6%까지도 회복이 돼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한 15%가 상승을 한 건데 이 정도로 미국은 좀 회복력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이 트럼프 이 관세 정책으로 하락했던 만큼 관세 이슈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반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상향을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던 이제 걱정거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과거 데이터들 찾아보면은 뭐 IT 버블 뭐 이럴 때 막 80% 빠지고 막 했잖아요, 나스닥. 그러니까 이번에 더 빠지기 전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항상 갖게 되는데 그것만 어떻게든 참으면 장기적인 통계상으로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면 회복된다. 결국 이게 핵심이겠네요. 이걸 믿을 수 있냐 아니면 흔들려서 파냐.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과거 주식 역사를 보면은 한 번 발생한 사건은 다시 재발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닷컴 버블 이후 이런 기술주 버블 때문에 이제 다양한 좀 규제도 생겼고 네. 그리고 이 이후에 발생했던 뭐 리먼 사태 그런 이제 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은행 중에 하나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이렇게 또 글로벌적인 좀 금융위기가 왔는데 사실 24년도에도 이제 SVB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로 한 달 만에 금융위기가 해결이 되고 4월 달에 하락장이 지금 보면은 정말 절호의 투자 기회가 됐던 거죠. 그만큼 미국이 지금 뭐 닷컴 버블이 또 오면 어떡하나 이제 뭐 이런 리먼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한 번 발생한 사건은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는 게 좀 미국 경제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좀 크게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폭락을 했던 이유가 코로나를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전 세계적인 좀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번 코로나만큼 좀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저희 인류는 백신이라는 방식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노하우 시스템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세 정책, 관세 전쟁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거는 사실 2018년도에 저희가 한번 이미 겪었던 방식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크게 더 이제 부각되지 않고 좀 해결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직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한국인들 중에서 뭐 이제 뭐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좀 더 아무래도 3040은 더 집중하고 있지 뭐 이거를 집을 안 사고 막 다 뭐 지금 ETF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소수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남은 돈 뭐 몇 천만 원 이런 것들이라 좀 굴려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한국 주식은 조금 마음이 편한데 미국 주식하면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ETF라고 하니까 ETF 뭐 어떻게 사야 될까 아주 초보자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ETF라고 해서 이제 크게 뭐 주식 매수하는 것과 다를 건 없고요. 뭐 애플 매수하듯이 애플 뭐 티커 검색해서 매수하듯이 이제 뭐 오늘 이제 인터뷰 중에 계속 나왔던 뭐 SPLG 뭐 QQQM 이런 것도 다 이제 티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종목명처럼 그냥 검색하면 되는 거죠. 종목명 검색하면은 그냥 주식이랑 이제 동일하게 좀 이렇게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좀 한국 주식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배제하시라고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한국은 이제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좀 맞아요. 자연스러운 좀 이제 네.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미국의 5배 일본의 3배 규모의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질적으로 상장하기보다는 양적으로
종목만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LG화학처럼 이렇게 새로운 뭐 배터리라는 2차 전지라는 뭐 성장 동력을 발견했으면은 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쪼개기 상장을 하고 뭐 네. 유상증자를 하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기업 오너 대주주만 돈을 벌고 좀 개인 투자자는 좀 손실을 보는 합법적인 구조를 만들어진 게 좀 대한민국 좀 주식 시장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국내 주식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미국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투명하고 이제 실적의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스템을 갖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아마 두 가지가 걱정될 것 같아요. 뭐 세 가지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이거 환율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 미국 주식이니까 내가 오늘 사는 거랑 내일 사는 거랑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수료 같은 것들도 좀 뭐 차이가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뭐 세금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증권사를 쓰든 뭐 큰 차이가 뭐 없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계좌를 이제 신규로 만들면은 뭐 이렇게 뭐 몇 개월간 뭐 수수료 무료 이런 뭐 증권사들이 있긴 한데 네. 사실 뭐 평생 무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1, 2년 투자하고 이제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하면 사실은 되나요? 네. 뭐 가장 이제 본인이 익숙한 증권사를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국내에 있는 이제 모든 증권사를 좀 다 써보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미래셋이랑 뭐 NH증권 네. 이제 주식 어플이 좀 가장 좀 이렇게 뭐 신성도 좋고 뭐 이렇게 투자 수익률 비교하는 것도 좀 잘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증권사긴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자동 환전되고 뭐 이런 거겠지만 뭐 예를 들어 환율이나 뭐 아니면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뭐 고려를 크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최근 이제 환율이 뭐 1,490원까지 올랐다가 1,400 네, 뭐 거의 1,400, 30원 까지도 1,300원이 가고. 깨질 법한 네.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내 환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율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이제 금융 상품보다는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환율이 이제 높냐 낮냐로 판단하기보다는 주식의 매수 타이밍이 지금 들어가기 좋냐 나쁘냐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시다 보면 장기 투자를 하면은 어쨌든 지금 환율은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환율은 좀 무시하고 그냥 주식 종목의 주가만 보고 좀 투자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또 한 1, 2년 전에 막 그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이 환율 1,400원 너무 높다. 1,200원 뭐 1,100원까지 내려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직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좀 걱정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시하고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